내려는 많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강의는요, 토익 스피킹의 최고 등급인 레벨 8을 도전하시는 수험자들을 위한 맞춤형 강의이고요. 자, 지금 본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정과 시험에 대한 전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등급을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의 점수 레인지는 190점에서 200점이라고 되어 있죠. 10점 단위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190점과 200점이 유일하게 레벨 8에 포괄되는 점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도요, 우리 강의와 그냥 포함되어 있는 답변들도 여러분들이 해당 점수를 받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답변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 답변을 소화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등급을 취득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6월 1일부터 일부 시험이 개정되어 있는데 대대적으로 유형이 변경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수험자 친화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 만큼 학습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시험센터에서 제공받은 메모지와 필기구를 사용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험 중 메모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센터에서 제공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가는 메모지와 필기구는 사용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는 그리고 시험 시작 직후부터 가능해요. 가자마자 막 뭔가를 써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거 안 된다라는 거 미리 알고 가세요. 자, 직후부터 가능하고 시험이 종료되면은 전부 다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시간도 일부 파트에 대해서 연장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기존의 답변 시간은 동일하고요. 준비 시간만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 인지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변경됐다라는 사항만 가볍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파트 1은 그대로이고요. 파트 2 그림을 묘사하는 게 기존의 30초 준비 시간에서 15초가 늘어났어요. 45초로 변경된 만큼 뭔가 노트 테이킹을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자, 파트 3에서는요. 4번, 5번, 6번 답변 준비 시간이 일체 없었는데 문항별로 3초씩이 추가됐습니다. 큰 도움이 될 만한 시간 아니지만 어쨌든 답변을 어느 정도는 구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고요. 자, 7, 8, 9번 파트 4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읽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원래 지문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30초였었는데 15초가 연장이 돼서 45초로 늘어났고요. 답변 개별에 대한 준비 시간도 3초씩이 추가됐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30초에서 45초, 그 다음에 파트 6 마지막 문제는 15초에서 30초로 늘어났다는 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일부 답변 준비 시간만 변경되었다는 점. 자, 이해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시험의 유형들인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파트 1부터 6까지.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문항수는 이게 파트별로 다문항이 있고 단문항인 게 있어서 실제로는 11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들은 지금 와서 이거를 숙지하시면서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표고요. 자,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나눠져 있다는 점. 일단 평가 기준도요. 지금 와서 무리해서 숙지하실 필요 없고요. 본 과정에서 파트별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해서 정확한 전략법과 학습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본 강의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등급 판정 요소의 절반 정도는 템플릿과 답변의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좀 세부적으로 나눠놨죠? 자, 문법이라고 돼 있는데 문법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레벨 8 반열에 올라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수험자들에 비해서는 문법 오류를 덜 범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자, 본문을 사용 시에 오류가 거의 없는 문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인 평가 기준으로 공지가 돼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사용한다는 게 2개의 절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복잡한 문장을 사용할 때도 문법에 큰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완성도와 논리적인 전개력이라고 돼 있어요. 자, 고득점으로 올라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구성과 제한 시간 내 질문 요지에 대해서 과제 수행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혹은 제한된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만큼 완성도가 높은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자, 요구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어요. 파트 5, 6에서 실제로 고득점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설득력이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여부를 증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상세한 디테일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 파트 5, 6 아직은 어떤 태스크가 요구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하튼 뒤에 후속되는 뒤에 있는 파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자, 그 부분만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어휘와 표현력은 이거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냥 고급 어휘를 사용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좀 잘못 접근하신 분들이 특히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많더라고요. 답변의 의도와 질문 요지에 일단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어휘 선정을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휘 사용 여부, 그다음 자 어휘의 수준, 자 복문 사용 이제 세 가지를 잘 이제 갖추시도록 우리 과정 속에서 많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세 가지가 답변의 이제 내구성을 평가한다라는 자 의미나 다름이 없겠죠. 자, 등급 판정 요소의 절반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머지 이제 절반은 전달력이에요.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전달하는지 발화 방식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어떤 답변을 쓰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자, 발음 전달력. 막연하게 또 발음을 그냥 유창하게 원어민을 흉내내서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이해에 일단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완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능한 이제 발음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이나 아니면 레벨 8 궤도권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범할 만한 오류는 아니에요. 발음 실수는요. 자,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우리가 과정 속에서 또 노력을 함께 해봐야 되고요. 자, 조언법에 맞는 음가 생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FM대로요. 자, 원칙대로요. 그러니까 각각의 음가를 발음하는 방식이 있죠? 그 이제 좋은 기관을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발음 강세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강의 속에서 제가 이제 발음을 할 때마다 열심히 따라하시면서 감각을 향상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강세 전달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발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에서는 강세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영어처럼 들리지가 않거든요. 한국어는 강세 중심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강세를 어디에 주든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강세를 어떤 단어에 그리고 어떤 음절에 주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전달력에 이것도 거의 절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문장 전체의 강세도 중요하지만요. 자, 실제로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단어의 음절 강세. 얘를 이제 나중에 또 들어볼 건데, 자, 호텔이라는 단어를 이제 발음할 때요, 강세를 줄 때 뒤에다 강세를 안 주면은 영어처럼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텔이 아니고 호텔. 이런 이제 음절 강세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수를 점점 좁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또 추후에 같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발화 속도는 이거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무조건 빠르게 구사를 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그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사소통 시 구현되는 그 수준의 그 준수한 발화 속도로만 전달하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만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과정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유형별로 이제 해결책들을 다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 템플릿화해 놓은 답변들이 굉장히 많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나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장문하는 개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아까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본인이 제시하는 해결책과 그 다음에 근거에 대해서 상대를 얼만큼 설득할 수 있는지 그 의사소통 스킬을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득점으로 올라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더더욱 강화가 돼 있고요. 자,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 여러 가지 문장을 템플릿화해 놓은 게 보이시죠?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본 과정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파트 6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6와 5가 등급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들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 템플릿으로 당연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근거의 논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문장들, 그다음에 표현들을 여러분 스스로 구사할 수 있게끔 혹은 나중에 장문이 필요한 순간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조합을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퀄리티 있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 가지, 두 가지만 풀어보다 보면은 실전에 대한 감각 향상이 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 최대한 이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기출 유형들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사고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 대한 감각도 최대한 향상해 보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풀어보는 걸 목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목차예요. 자, 목차는 자, 총 20차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차시마다 전반부와 그 다음에 후반부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시를 보시면은 1, 2, 3, 4 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차시가 후속 파트들이에요. 파트 5, 6. 그래서 배점 3점짜리를 앞에서 먼저 전반부 파트에서 다루고요. 그다음 배점이 이제 5점짜리인 비중이 큰 것들을 자, 묶어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또 목표로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주제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파트별로요. 자, 그리고 자, 강의 외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드리는 학습 자료는 그 원어민 음성 파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발음이나 아니면 강세법에 대해서 좀 이제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혹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가진단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음성 파일을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들으시고 소리를 직접 내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감각이 향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와 이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게시판에다 이제 올리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SNS 이제 카카오톡을 이제 사용하셔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실시간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 외에는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음성 피드백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카톡 음성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대로 예상 점수와 그리고 보완하셔야 되는 점을 자세하게 적어서 피드백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시험 계정이 이제 반영된 이제 강의 구성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입문 과정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레벨 6와 7,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하신 레벨 8 강의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그리고 본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나서도 뭔가 실전 감각에 대한 향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실전 모의고사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풀어보시면서 실전 시험 형식이랑 같거든요. 풀어보시고 이에 대한 해설 강의도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를 또 이제 차분하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완해 나가야 될 점을 최종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시면 시험 대비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에 있어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레벨 8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만큼요,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퀄리티 있는 전략 강의로 시험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최고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심기일전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1강에서 본격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